국가공인 AT 자격시험 세무실무 TAT 2급 원천징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 급여자료 입력 이번 시간에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을 하실 때 이제 어떤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은 1등이 과세냐 비과세냐 이거 판정하는 게 1등이에요. 그것만 잘 하시면 사실 급여자료 입력에서 크게 틀어지거나 감점받을 부분은 없으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천징수 실무 두 번째 시간 급여자료 입력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분은 급여자료 입력 메뉴들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실 거고요. 수당 등록하실 때 비과세 종류별로 입력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실 거고, 샘플 예제 문제를 가지고 직접 급여자료 입력해보기 실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지급일자가 저희가 처음으로 만나는 칸 맨 위에 있어요. 근데 지급일자 같은 경우는 급여를 언제 줬어?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지급일자 맞죠. 귀속 월별로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급여나 상여금일 때는 복사를 해서 손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1월달 급여를 저희가 마무리했잖아요. 그리고 2월달로 가게 되면 전월 급여를 복사할까요? 라고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예스 하시면 전월 급여가 그대로 복사가 되고 거기서 수정된 내용만 변경하시면 돼요. 입력 실수 등으로 지급일자나 지급 구분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요. 자, 여러분 여기 별표요. 요건 진짜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별표 5개. 제가 급여를 입력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입력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상단부에 지급일자를 눌러보시면 저희가 급여 입력했는데 또 그 뒤에다가 급여 플러스 상여 입력해놓고 1월달 거 입력했는데 또 1월달 거 또 뭔가 또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급일자 키를 이용을 해서 진짜 해당 내역이 정확하게 그것만 있는지 그리고 지워야 될 내용은 없는지 판단해 보시고요. 요 안에서도 급여를 복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전월 급여를 내가 원하는 달로 복사할 수가 있어요. 재계산 버튼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버튼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작업을 하시다가 변경을 하시게 됐을 때 가장 최종적인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사원 등록의 내용이 변경됐거나 과세 비과세에 대한 관련 세팅 내용이 변경됐거나 그러면 항상 체크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로 재계산을 해주셔야만 사대보험이라든지 소득세라든지 과세 비과세 급여에 대한 총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반영받으실 수가 있어요. 또한 그달의 급여를 완벽하게 입력을 하고 났다면 건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상단부의 마감 버튼을 꼭 눌러주시게 돼요. 시험에서는 사실 마감을 안 누르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실무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지난달 급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마감을 보시고 많이 판단을 하세요. 지금 작업 중이다 그럼 마감하시는 경우가 없고요. 나 이거 완벽하게 했어. 그럼 마감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불러와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게 되는 것까지 다 진행을 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조차도 마감이 되면 그달 월급이 완벽히 끝났어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따라서 마감 버튼을 눌러서 마지막 작업을 해주시고 만약에 추후 고칠 내용이 있다 그러면 마감을 취소하시고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능모음 쪽에 보시면 기능모음 버튼 저희 더존에서 많이 보죠. 그 부분에 보시면은 연말정산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저희가 연말정산을 언제 하죠? 만약에 2019년 1월부터 12월 귀속분 근로소득이다 그러면 2020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하니까 다음 연도 익년이라고 표현할게요.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연말정산 데이터가 다 마무리가 돼서 2월달 급여에 만약에 저희가 13월에 급여라고 하는 것처럼 2월달 급여에 환급이 발생한다 그러면 2월달 급여에 소득세 마이너스를 더 반영해서 환급을 받게 되고 추가 징수 금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플러스로 해서 추가로 징수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들을 적용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연말정산 적용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반영이 돼요. 자, 또한 누군가가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사원 등록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거에 맨 하단에 보시면 기본사항에 퇴사일을 넣는 게 있어요. 이걸 먼저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급여자료 입력으로 들어와가지고 급여를 두 번째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소득세까지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 소득세에서 엔터를 치시면 얘가 자동으로 창을 띄워줘요. 어떤 창을 띄워주냐면 중도 퇴사자 정산창을 띄워줘요. 중도 퇴사일을 입력을 했는데 이 창이 안 띄워진다 그러면
상단부나 기능모험의 중도퇴사자 정산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완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퇴사자가 있으면 중도퇴사 정산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중도퇴사 정산에 의해서 소득세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급여에 반영해서 퇴사할 때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안 하게 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추후에 보시면 중도퇴사란에 직원이 가 있어야 되는데 중도퇴사에 안 가 있게 돼요. 그럼 나중에 수정신고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여기 급여자료 입력에 녹아들어져 있고, 만약에 취업을 하셔서 부가가치세 업무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부가세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4대 보험과 연결되는 급여 작업이고요. 거기에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할 수 있는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수당 등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저희가 상단부에 보면 수당 공제라는 걸 먼저 세팅을 하고 급여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같이 볼 텐데요. 이 수당 등록을 누르셨을 때 이 급여가 과세 성격의 급여이냐 아니면 비과세 성격의 급여이냐를 여러분이 스스로 소득세법에 입각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비과세다 그러면 비과세는 유형별로 한도가 다 달라요. 이를테면 식대는 월 10만 원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 비과세, 생산직의 연장근로수당은 연으로 세팅이 돼서 연 240만 원 비과세,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비과세 코드를 잘 설정해서 넣어주셔야지만 문제없이 소득세가 계산이 되겠죠. 또한 월정액 여부에 동그라미 치는 게 있는데 실제로 AT 시험에서는 이 월정액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출제를 안 하고 있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월 정액급여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을 할 때 매월, 제 표현으로 보면 월 따박따박 받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월 따박따박 매월 정액으로 받으시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월정액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월 정액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실비를 변상하는 성격의 수당은 월정액에 포함되냐 안 되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를테면 여러분 비과세라고 했는데 월정액 계산에 넣어요 말아요 라는 거 세팅을 할 때 비과세 되는 수당 중에서 실비 변상이 아닌 수당은 넣어요. 그런데 실비 변상인 수당은 안 넣는데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을 비교를 제가 할게요. 사실 시험에서는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시험에서는 사실 월정액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체크하지 않는다, 뭐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답지에 보면 거기 동그라미가 아예 캡처가 안 들어와 있거나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정석대로 일을 한다면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있잖아요. 근로자가 종업원 소유의 차를 가지고 업무에 사용을 해서 국세청도 왔다 갔다 하고 은행도 왔다 갔다 하고 세무서도 왔다 갔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게요. 그런데 내가 그만큼 유류대를 사용을 했는데 회사에서 월급에 급여에 내가 사용한 유류대를 정산을 해서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매월 넣어주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월정급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매월 10만 원씩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내가 쓴 금액에 대해서 변상받는 성격이기 때문에 실비 변상은 월정급여에 안 들어간다. 실비 변상이 아닌 수당은 들어간다. 식대는 그냥 밥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식대는 이제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월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라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면 안 들어가고 변상적인 성격이 아니면 월정급여에 들어간다. 그 월정급여가 왜 중요하냐?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급여액 240만 원 이하 규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세팅을 잘못하시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과세가 세팅이 잘못되겠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연장근로수당 같은 거를 비과세로 저희가 받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은 연장이 있을 때만 받고 연장이 없을 때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월정급여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급여, 상여, 추가 급여, 추가 상여는요. 해당되는 수당이 급여 성격이냐, 상여 성격이냐, 아니면 추가 급여 성격이냐, 추가 상여 성격이냐를 체크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는 급여가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실무에서는 급여 플러스 상여도 많이 쓰고요. 추가 급여, 추가 상여도 간혹가다 이제 쓰는 기업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돈이 나가게 되면 추급, 추상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 등록은 이제 4대 보험하고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제에서 빠지게 되는데 공제 등록에서 공제 소득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득 유형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관련된 내용이 자동 반영돼요. 이를테면 기부금이나 사회보험 정산자료 집계된 내용들이 자동 반영되는 케이스고요. 급여, 상여, 추가 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목들이 공제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또 공제가 되고요. 비과세 감면 설정 같은 경우는 월, 연별 적용할 비과세 항목을 설정한 다음에 구분에 따라서 월 한도액이다, 연 한도액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설정된 한도액 기준으로 비과세 과세 금액을 자동 계산하게 됩니다. 지급 명세서로 미제출 표시된 항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거 어떤 얘기인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를테면 여러분 저하고 수당 공제 등록을 갈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탭에 보시면은 지급명세 제출 미제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급명세라는 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거 제출하는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 비과세라고 해서 지급명세를 제출을 안 하고 과세라고 해서 지급명세를 제출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 건데 나중에 이제 실무에 가셔서 연말정산을 맞추면서 1년 동안 급여를 제대로 내가 수행했는지를 검증하는 작업들을 하실 때 제출 비과세, 미제출 비과세라는 용어들을 보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거론이 많이 안 되니까. 하지만 제출 비과세 같은 경우는 비과세여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라. 즉 포함이 돼서 금액이 들어가는 거고 미제출 비과세는 그 안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비과세를 얘기해요. 그런데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라는 게 있거든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말고 실무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여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제출비과세, 미제출비과세를 다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사회보험은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내용들 중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이 딸려 있고요. 그리고 고용보험이죠. 그 부분들 공제되는 거 세팅이 되는 거고요. 코드 참고사항은 비과세, 감면소득 코드표에 대해서 지급명세 작성 여부를 보여준다. 여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거. 또한 수당 등록 시 비과세 종류별로 이제 입력하는 게 비과세다라고 세팅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비과세 유형 코드를 선택을 하셔야만 하는데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근로 수당이다 그러면 1번 코드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를 얘가 산출을 해줘요. 자, 최근에 제가 받은 질문이에요. 열심히 입력을 했는데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연장 근로 수당이 비과세가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7월 달부터 과세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1월부터 7월까지 연장 근로 수당이 240만 원을 다 쓴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240만 원 만땅 찰 때까지는 비과세로 들어갔는데 240만 원이 초과되는 월이 되는 순간 이 초과 금액부터는 뭘로 떨어지게 되겠어요? 과세로 떨어지는 거죠. 자, 얘는 연으로 따지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출산 보육수당, 국외 근로수당, 육아 산전수당 이런 부분들의 요 내용들을 보시면 월 이렇게 월로 떨어지죠. 만약에 1월달 급여를 줬는데 식대가 20만 원이에요. 저희 회사는 식사를 구내 식당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식대 10만 원씩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요즘 워낙 물가가 비싸니까 15만 원 정도 주고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는요. 2번 식대 코드로 비과세 유형이 걸리기 때문에 월 10만 원만 비과세가 가져가고 15만 원을 주고 있다면 10만 원은 비과세로
항목이 합계가 집계가 되고요. 5만 원은 과세로 집계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자가운전 보조금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육아수당도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국외근로는 두 가지가 있죠. 앞서 사원 등록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양 해외 건설이면 조금 힘든 일을 하시니까 3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외의 국외근로는 100만 원까지 비과세할 때 9번이 100만 원이고요. 10번이 300만 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요 저희 회사가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식대를 받으면 얘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예요. 만약에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회사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면 그 자가운전 보조금은 전액 다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종업원 본인 소유 차량인데 회사 업무에는 안 쓰고 개인 출퇴근 목적이나 개인 사적 목적만 쓰고 있어요. 그럼 전액 다 과세예요. 자, 그래서 기준을 보시고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게 되면 사실은 자기 차에 대한 이 자가운전 보조금 자체는 또 과세. 업무에 쓴 것들을 실비 변상을 받으셨는데 또 급여로 받으셨다. 그러면 과세. 이렇게 되겠죠. 부부 공동 명의 차량도 가능해요. 본인 소유 차량에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가끔 이런 걸 꼬아냈어요. 우리는 구내식당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식대를 주고 있다. 우리는 회사 차량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자가운전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 사례를 주면서 여러분께 과세 비과세를 골라잡기 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샘플 문제 보시면서 급여자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급여자료 생산직원 김우진 사원, 사무직원 이가희 사원이 주어져 있고요. 기본급, 문화수당, 식대,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사회보험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된 거 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시면 사원 등록에 4대 보험 세팅된 거에 금액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을 자동으로 끌고 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급여 입력을 하기 전에요. 저희는 이걸 판단해야 돼요. 기본급 과세, 문화수당 과세, 비과세 요건에 없는 거, 식대 비과세. 하지만 식대의 전제 조건을 보셔야 돼요.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오케이. 비과세 요건이네요. 연장근로수당 원래 비과세. 연장근로수당 내용 볼게요. 원래 비과세가 아니고 비과세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 비과세는 이제 얘는 원래 비과세로 세팅해놓고 사원 등록에서 저희 지난 시간에 보셨을 때 이제 사원 등록 창에 제가 여기 그 김우진 직원 할 때 또 보여드릴게요. 화면에서 생산직에 여가 체크되어 있고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에 여가 체크되어 있는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가 체크되면 크로스로 그걸 가져와서 이걸 비과세로 끌고 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가희 직원이 연장근로수당이 있는데 이 직원이 사무직으로 세팅되어 있고 생산직이 아니라고 하면 이 연장근로가 비과세로 세팅이 되어 있어도 얘는 과세로 떨어져요. 프로그램이 연장근로수당은 뭘 체크하냐면 사원 등록에 첫 번째 생산직 열을 체크하고요. 두 번째 연장근로 비과세 그 옆에 해당되냐라는 걸 체크하는 걸 하고요. 그리고 어디 와서 여기 급여 자료에 와서 수당 공제 등록에 비과세에 걸려 있느냐 이거를 크로스로 보고 또한 월정 급여액을 봐요. 월정 급여액 210만 원 이하이냐 이걸 본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직 근로자를 판단할 때는요.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이 요걸 보시고요. 요 생산직 근로자를 판단할 때는요. 요 내용이 전부 다 가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뭐냐면 사원 등록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앞서 공부하셨던 사원 등록 있죠? 여기에 이제 저희가 가셔서 이 사람이 생산직으로 체크되어 있느냐 여 플러스 이 사람이 연장근로 비과세로 체크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연장근로 비과세이려면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다라는 조건을 또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당공제 등록에서 연장근로가 뭘로 비과세로 세팅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하나 더요. 월정급여가 뭘로 210만 원이야.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걸 다 만족해야지만 이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가 걸려 있어도 나머지 다 크로스로 체크돼야지만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거 보면 되겠죠. 김우진 씨 거. 그리고 상조회비 같은 경우는요. 저희 직원들의 친목도모 차원에서 경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챙길 때 같이 함께 챙긴다라든지 직원들이 뭐 여행을 갈 때 이걸 쓴다라든지 그런 거 이제 공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등록하셔서 가시면 되는데 이 평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한번 볼게요. 급여는 매월 말일에 지급을 한다. 사회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원 등록에서 자동 계산된 걸 본다. 상조회비는 제시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5,000원, 5,000원. 이 부분 여러분 체크요. 전월 미환급 소득세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2월 달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나면 직원들의 환급금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환급금을 국세청이 바로 이제 주는 게 아니고요. 다음 달 내야 될 거에서 마이너스로 정산을 하면서 차액을 계속 차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월 미환급세액이 계속 넘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만나볼 뒤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요. 국세인 무엇만 관여하는 서류냐면 소득세만 관여하는 서류라서 소득세하고 혹여 지방소득세가 나오더라도 소득세만 입력하셔야 돼요.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납부서로 납부하는 거라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국세만 다루는 보고서다. 그래서 여기에 혹시 지방소득세가 써져 있는 경우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소득세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수당공제 등록, 즉 기본급은 그냥 세팅되어 있을 거고요. 문화수당, 식대, 연장근로수당, 상조회비를 세팅을 해주시고요. 상조회비는 공제소득 유형을 0 무구분으로 선택하라고 합니다. 급여는 1번 급여를 선택해서 말일자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6월 달이니까 6월 30일자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급여자료 입력 다 하시고 나서는 6월 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까지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좋은 스마트 A 프로그램에 가셔서 김우진과 이가희 직원의 급여와 관련된 프로세스 3가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스마트 A 프로그램 TAT 2급의 2638 골든 슈즈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인사급여 파트로 들어가셔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부분은 급여자료 입력인데요. 급여자료 입력 가시기 전에 사원 등록을 조금만 더 보충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사원이 김우진 사원하고 이가희 사원이죠. 이 두 사람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사원은 현재 생산직 여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연장근로 비과세 여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생산직 사원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거를 만족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가희 사원은 생산직 불호 체크되어 있고요. 연장근로 불호 체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생산직 불호 체크 있다면 연장근로는 무조건 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김우진 사원의 4대 보험을 보면 국민연금 103,500원, 건강보험 74,290원, 고용보험 14,950원. 요 금액이 어디로 넘어갈까요? 급여자료 입력에 사회보험 쪽으로 넘어가겠죠. 공제 항목으로. 이가희 직원도 국민연금 144,000원, 건강보험 103,360원, 고용보험 28,800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데이터를 건들지 않는다면 저와 입력되는 4대 보험 내용이 같을 것이고요. 김우진 사원은 월정급여액이 210만 원 이하로 책정이 된다면 비과세로 연장근로수당이 연 240만 원까지 세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 한번 가보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첫 번째 평가 문제인 수당 공제 등록을 하시는데요. 상조회비는 공제소득 유형이 0번 무구분으로 선택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6월달 급여라고 하니까 6월달로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요. 이게 말일에 지급하는 급여라고 하니까 급여로 입력할 것 해서 급여 이렇게 하셔서 2020년 6월 30일 이렇게 세팅해 놓고 나서 수당 공제를 누르려고 하세요. 근데 손을 드시는 거죠. 저는 왜 수당공제 등록이 버튼이 안 눌러지죠? 이렇게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왜 이게 안 눌러지냐면 여러분 하단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얘는 닫혀요. 즉 급여자료 입력을 세팅하기 전에 수당공제 등록을 먼저 선으로 세팅하셔야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기본급밖에 없네요. 김우진, 이가희, 기본급. 기본급은 어떤 걸 눌러도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다시 위에 상단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수당공제 등록이 파란색으로 활성화되는 게 보여지죠? 이때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서 세팅 마무리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저희 기본국가 상여는 그냥 들어와 있고요. 문화수당 이름은 그대로 급여 자료에 입력된 그대로 주시고요. 문화수당은 비과세 항목이 없기 때문에 과세를 거시면 되겠는데 지금 급여를 주는 달이니까 급여 1번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제가 샘플로 지금 여러분하고 푸는 건 기출문제인데요. 기출문제에서 월정액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 상태로 세팅하고 내려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식대인데요. 식대는 기본적으로 비과세이지만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문제를 보니까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기 때문에 식대는 비과세 요건을 만족을 한 거죠. 근데 식대는 월 10만 원 비과세라서 두 번째 거 선택해 주시는데 여러분 여기 코드 보이세요? P001. 이 코드에 의해서 월 10만 원 통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아주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잠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1, 2, 3. 세 번째 비과세 감면 설정해 보시면 여기 식대 보이시죠? 월 1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요. 이 P01 코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앞서 여러분 제가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한 거, 거기에 얘는 미제출 비과세인 거예요. 즉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육아수당 보이세요? 육아수당도 월 10만 원 비과세고 Q01 코드를 사용하는데 지급명세 제출이라고 돼 있죠. 육아수당은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을 하시게 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시게 될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시게 될 때 얘가 제출 비과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여실 때 지금은 육아수당이 없기는 한데 저희가 식대가 있죠. 식대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안 들어가요. 금액에.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신 총급여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급여를 비교해보면 얘가 빠지는 미제출 비과세가 되는 거고 혹여 육아수당이 있다 그럼 얘는 또 제출 비과세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지급명세서 제출, 미제출로 여기에 참고사항으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첫 번째 탭 수당 등록으로 돌아오셔서 연장근로수당 요거 넣을 텐데요. 이제 지금 시험 문제는 생산직도 있고 사무직도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어떤 질문을 받냐면 저는 생산직 기무직은 비과세 걸고 사무직 이가이는 과세 걸고 싶은데 이렇게 나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시험은요. 생산직만 한 사람만 급여자료 입력을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나오면 아하 비과세하고 것이고 이가희처럼 사무직 한 명만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하 하고 과세 것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연장근로수당은 우선 비과세로 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장근로 연 240만 원 비과세 코드 001 코드를 걸어주시는데 얘가 여기에 비과세라고 세팅이 되어 있어도 앞서 사원 등록에 제가 방금 읽었던 그 자리 있죠?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여의 세팅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여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얘를 비과세로 가져가요. 이렇게 비과세로 되어 있어도 이가희 씨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받으셨다 그러면 실제로 사원 등록에 생산직 근로자 부, 그리고 연장근로 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비과세로 되어 있어도 이가희는 과세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통제받는 게 되게 많고 크로스로 체킹하는 게 되게 많은 거죠. 연장근로수당은 월 따박따박 받으시는 돈이 아니고 연장근로 있을 때만 간헐적으로 받으시는 거니까 월정액에 들어와 있지 않죠. 자, 그리고 공제 항목은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 탭에 사회보험은 앞서 사원 등록에 공제 항목 금액들이 쭉 들어올 거고요. 저희 추가로 상조회비인데 문제에서 무구분으로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구분으로 확인하시고 급여 작업하시는 거니까 급여에만 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실 때 왜 여기에 대해서는 채점을 안 하나요? 하나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채점 기준을 아주 디테일하게 저희한테 오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를 보시고 아주 적정하게 하시면 되는데 기출문제 답안이 공표되는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 이 부분에 그 실제로 논한 부분들만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이 캡처가 안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실제로 요거는 제가 38회 기출문제를 샘플로 했는데요. 38회 기출문제 아마 답지 보시면 요 부분이 안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근로소득 유형까지만
판단해라. 뭐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주는 시험도 있고 다른 회차는 그런 게 안 써 있어도 여기까지만 채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당 등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볼까요? 문화, 수당, 과세, 식대, 비과세 코드 P01,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코드 001, 공제 등록, 상조회비 무구분. 자, 세팅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6월 달에 급여 1번으로 가지고 오시면 아까는 기본급밖에 없었잖아요. 쫘라라 달라졌죠. 문화수당 있나요? 예스. 식대 있나요? 예스. 연장근로 있나요? 예스. 자, 여기 상조회비 들어와 있네요. 잘 하셨죠? 자, 이제 사람 이름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잘하시고 박경원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여기 연말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 강의할 때 박경원의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근로소 원천징수 영수증을 열고 저장했었어요. 요거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요거 체크하고 제가 삭제할게요. 어차피 뒤에 가서 저희가 연말정산할 때 또 보기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현재로서 이제 다른 직원들하고 좀 다르니까 눈에 좀 거슬리실 것 같아서 이제 없어졌죠. 여기 연말이라는 표현이. 중도퇴사면 이제 중도퇴사라고 들어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죠.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문제에 나와 있는 금액만 잘 입력해 주시면 돼요. 기본급 김우진님 230만 원. 문화수당 3만 원. 자, 문화수당 입력했고 기본급 입력했는데 둘 다 과세로 들어왔죠. 식대 입력해 볼까요? 10만 원. 어디로 들어왔어요? 비과세로 들어왔죠. 근데 여러분 제가 식대를 15만 원으로 수정해 볼게요. 어디로 들어왔어요? 10만 원은 비과세, 5만 원은 과세로 들어갔죠. 다시 10만 원으로 고쳐놔야 되겠죠? 이게 이제 한도 금액을 자동으로 그 코드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은 김우진 15만 원. 비과세로 들어가겠죠? 김우진이 연장근로수당이 과세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은 채점 요인에서는 저희가 건드린 게 없기 때문에 이 밑에 캡처 부분은 보여지고 있지 않은데 실제로 저희가 15만 원을 넣었다면 이게 비과세로 가야 되는데 왜 그렇지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 상단부로 들어가서 지급일자를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1월 달, 2월 달, 3월 달 이렇게 급여가 이제 있고 제가 지금 6월 달 급여를 입력하러 왔는데 백데이터들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먼저 여러분 궁금하니까 1월 달 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김우진. 특별한 거 없는데요. 2월달 이제 먼저 앞서 급여에서 만약에 연장근로수당을 가져가게 됐다면 즉 240만 원을 다 소진해 버렸다면 이게 비과세가 과세가 맞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생산직 여로 돼 있고 연장근로 여로 돼 있는데 왜 도대체 김우진의 6월달 급여에 연장근로가 과세로 떨어졌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자, 말씀들 해보세요. 뭐 때문에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죠? 월 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 김우진 씨는 기본급 자체만으로도 210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여기가 과세로 세팅이 된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4대 보험은 자동으로 사원 등록에 있는 사회보험료에 의해서 들어왔고요. 상조회비 5천 원 이렇게 입력하고 났더니요. 저희가 소득세가 김우진 씨는 4만 원이 산출이 되고요. 지방소득세는 4천 원 산출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가희 씨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320만 원 기본급이고요. 문화수당 5만 원이고요. 식대 10만 원 되겠습니다. 이가희 씨는 식대 비과세로 산정이 됐고요. 4대 보험 산출됐고 상조회비 5천 원 넣었는데요. 소득세가 11만 430원이 나왔습니다. 지방소득세 11만 040원. 가끔 소득세가 저는 다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세 비과세 세팅하는 게 혹시 잘못됐으면 얘가 비과세로 떨어져야 되는데 식대가 과세로 떨어지면 요 금액이 소득세가 더 높아지겠죠. 그런 거 좀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평가 문제 1번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과 공제사항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닫기 해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였었어요? 급여자료 입력했죠. 저희 마무리했고요. 세 번째 문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연말정산하고 이제 나오는 거나 중도퇴사자 정산하고 나오는 서류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매달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를 수행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매월 급여 신고 회사면 매월 10일 날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하셔야 되고요. 반기급여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거나 반기급여를 국세청에 신청한 회사들은 6개월에 한 번씩 7월 10일, 1월 10일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6월 기속분이니까 6월하고 엔터를 쭉 입력해 보시면 666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들어왔죠? 2명의 간이세 근로자, 상시 근로자, 만약에 여러분 중도퇴사자가 있으면 여기로 또 한 명이 들어와요. 만약에 이 2명 중에 한 명이 중도퇴사했어요. 그럼 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현재 이 2명에 대해서 총 지급액이 573만 원이 잡혔고요. 소득세 등의 15만 430원이 잡혔고요. 시험 문제에서 전월 미환급세액 소득세 요 자리에 여러분 12번. 요 자리에 45,000원을 입력해 주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저장. 박수. 이렇게 하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의문을 가지셔야 되냐면, 자, 이 총 지급액이 얼마일까요? 제가 분명 급여를 입력을 할 때 6월 달로 이 김우진 씨는 258만 원을 입력했고 이가희 씨는 335만 원을 입력을 했다면 335만 원에 258만 원을 더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560 얼마대? 요 정도 나오죠. 금액이 되게 크게 나오죠. 그런데 560 얼마대가 아니고 더 나오죠, 여러분. 얼마예요? 더 해볼까요? 2명의 급여 총 급여가 그냥 비과세 다 합해갖고 258만 원 플러스 그리고 335만 원 593만 원이죠. 그런데 왜 여기는 573만 원인가요? 얼마 차이 나죠? 20만 원 차이 나죠. 그 20만 원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식대. 얘가 앞서 수당공제 등록하실 때 비과세 감면 설정에서 식대는 미제출 비과세라 그랬잖아요. 이 미제출 비과세라 함은 이 내용이 어디에 안 들어온다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요 자리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득 지급란에 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과세 급여 중에서 제출 비과세만 들어온다. 미제출 비과세인 식대는 안 들어와서 593만 원이 아니고 573만 원이 보여지고 있다. 자, 이 부분도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급여자료 입력에서 김우진의 소득세가 4만 원이었어요. 이가희의 소득세는 11만 430원이었어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15만 430원이죠. 지방소득세 빼고 소득세만 15만 430원. 즉 이 자리는 뭐다? 소득세가 오는 자리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국세만 신고하는 소득세 신고하는 서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3가지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수당공제 등록하셨고요. 급여자료 입력하셨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까지 작업 마무리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여자료 입력을 만나보셨는데요. 급여자료 입력에서 단언컨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수당 등록을 내가 아주 잘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거. 월정액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험에 이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월 정액 급여를 판단할 때 동그라미 넣는 부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연장근로수당하고 연결이 돼서 월정급여액이 2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비과세로 가기 때문에 판단 여부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이 내용에서 좀 질문을 많이 받은 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떤 회사는요 부장님이면 그냥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씩 그냥 매달 주신대요. 차를 가지고 오시든 안 가지고 오시든 업무에 사용하시든 안 하시든 그러면 월정급여에 넣으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요 월정급여에 넣어야 돼요, 여러분. 실비 변상적인 건 안 넣어도 되는데 이 부분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비 변상급여가 아니고 그냥 월 정액으로 나가는 급여잖아요. 아무 상관없이 부장님이기 때문에 20만 원 차량 유지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요 부장님이든 대리님이든 과장님이든 실제로 그 차량을 업무에 사용을 해서 몇 킬로 달렸는지를 계속 정산을 해서 실비 변상적인 급여를 월급에 넣어준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 매월 10만 원이 됐다. 이렇게 끝에 뭐 이렇게 떼고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해서 10만 원 넣어줄게. 그럼 월 정액이긴 한데 이게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럼 월 정액 급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X.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서는 월정액 급여가 논란이 많으니까 여러분한테 월정액이다 아니다 이런 표현을 안 쓰면서 채점 기준에 이제 안 들어가게 정답표에 보시면 잘려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TA D급 시험에서 함정은 없을 것 같고요.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하지만 2020년도부터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로 개정세법이다라고 보시고요. 식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요거 좀 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학교 주위에 이렇게 월 10만 원 비과세인 식사를 하려면 만약에 주 5일 출근을 한다 그러면 5, 4, 20, 20일이죠. 그러면 얼마짜리를 먹어야 돼요? 5천 원짜리 먹어야 되는데 5천 원짜리 드실 만한 식당이 요즘 많지 않죠. 하지만 아직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으신다고 하면 그건 과세로 세팅하셔야 되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본인 소유 차량으로 회사 업무에 사용하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 실비 변상 성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비 변상적인 거라든지 야간 근로, 연장 근로처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월정 급여액이 아닌 거예요. 출산 보육 수당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국외 근로는 9번은 100만 원까지 비과세, 10번은 3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겠고요. 공제 등록은 소득 공제 유형을 잘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기부금이나 사회보험료 정산 자료는 세팅하시는 부분에 의해서 자동 반영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두 번째 시간을 저하고 함께 마무리하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계세요? 되게 바쁜 시간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좀 차 한잔 하실 여유로운 시간을 살고 계세요? 현재 살고 있는 그 시간이 여유롭다면 그 여유로운 시간에 충실하시고요. 바쁘시다면 그 바쁘신 시간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미래에 오지 않을 두려움을 먼저 생각하게 되거나 그러지 마시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냥 지금 사시는 현재를 두루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충실히 살아가면 거기서 소소한 행복이 올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좀 감동 깊은 말이 있었는데 이게 그 말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물을 마실 때는요. 물 마시는 거에만 집중하래요. 그래야 물이 달구나. 물이 내 목으로 그리고 쭉 아래로 통과가 되면서 시원하구나. 이 물 때문에 내가 지금 수분이 공급돼서 편안하구나. 이렇게 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 색깔, 커피 향기, 커피 맛에 집중을 하셔야지 커피 마시면서 업무 생각하고 있으면 이 커피 맛이 무슨 맛인지 모르죠. 커피 마시면서 시험 걱정하시면 이 커피 맛이 무슨 맛인지 모르죠. 어차피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면 그 시간에 충실하고 어차피 물을 마시는 시간이면 물 마시는 거에 충실하자라는 거죠.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면 친구 만나는 거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 그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